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해력 저하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좀 많긴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금일이라는 표현을 오늘이 아닌 금요일로 해석하는 경우였거든요. 네. 성주 씨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무래도 알바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추후 네. 공고는 뭐 어디 있는 공업고등학교인지 추후공고. 경우도 있고요. 어디 뭐 있는 모집 공고인가요? 인원이 0명인데 왜 모집하느냐? 나 어차피 나 안 뽑을 거 아니냐? 이러신 분 이런 모집 분도 인원 땡땡명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0으로 0명인 거죠. 어차피 나 안 뽑을 건데 왜 모집 이런 분들 것도 많이 어떡하지? 봤어요. 정말 이 정도면 이 문해력은 교수님 글을 예.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교수님께서는 문해력을 어떻게 정의 내리세요? 사실 문해력은 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능력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반 능력이 문해력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어요. 네. 문해력? 그거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 공교육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초 능력 아니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 읽고 쓴다라고 할 때에도 네. 읽고 쓰는 그 이면에 있는 능력들을 보면 문해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다는 의미를 갖지 않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한다. 또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라떼 때 일타 강사, 국어 일타 강사 있었어요. 네. 서한센 선생님이라고. 나 왜 안 알지? 어떻게 아시죠? 서한샘 선수. MZ 세대 같은데 제가 라떼고. 한샘국어. 네, 네. 한샘국어. 그분이 네. 항시 했던 게 밑줄짝, 별표짝. 그거 딱 해서 밑줄짝, 별표짝. 별표, 어. 밑줄. 내용을 이해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판단한다, 평가한다. 그렇죠. 중요한데 밑줄 치면서 읽어. 이렇게 해도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중요한 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네. 활용하잖아요. 남한테 그렇죠. 설명하든지 글로 쓰든지 그것을 잘 표현하는,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글쓰기가 그중에 한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OECD에서 정확하게 규정한 문해력은 뭐냐? 네. 기본적으로 이 문해력은 사회 참여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능력인데 컨텐츠를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한다. 그럼 왜 이런 능력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더 중요하냐? 최근에 사회를 우리가 특징 지을 때 변화의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 우리가 학습의 대상이죠. 지식과 기술의 새로운 창출도 그만큼 많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그렇죠. 거야. 그 얘기는 과거의 지식과 기술은 그 생명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지식과 기술 스스로 네. 이해하고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인재 채용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 빨리 받아. 빨리 학습할 수 있는 빨리 능력. 적용하느냐. 그렇죠. 그 학습한 것을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워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이해, 평가, 활용까지. 그래서 문해 능력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네. 사실 내용 컨텐츠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결국은 그게 전자에서 얘기했던 우리 자기주도 학습 능력하고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문해력 저하 이슈가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좀 도드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앞서 나왔던 얘기들뿐만이 아니라 뭐 중식 제공인데 한식은 왜 제공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뭐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진정성이 없다. 왜 심심하게 사과를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우 심각하다 진짜. 네. 근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좀 교수님께서 이 문해력 저하 이슈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전보다 책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 시간을 갖잖아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을 24시간이라고 한다면 네. 영상을 요새는 일종의 정보를 접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데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영상 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책 보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참고로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게 2010년 경입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정확히 네. 2017년 초에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라고 아이 땡땡하고 뭐 아이 땡땡 기기를 소개했잖아요. 2007년 1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가.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중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갖고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된 게 2010년 맞아요. 이후예요. 실제 OECD 피사라고 하는 국제학업 성취 평가가 있는데 여기 읽기 영역이 리딩 네. 영역이 정확하게 문해력을 평가하는 영역이에요. 이 읽기 영역의 점수를 보면 2006년까지 쭉 높아지다가 2009년부터 3년마다 하거든요. 쭉 떨어져. 22년까지. 무섭네요. 왜 그럴까요? 바로 책을 안 읽으니까. 그 스마트 기기, 영상 보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책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독서율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특히 성인 독서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강제로 학교에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그래도 있는데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에요.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들의 독서율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1등. 책 한 권. 1년에 책 한 권인데 책 한 권도 안 읽는 분들이 문체부에서 계시는 거죠. 조사한 결과를 네. 보면 계속 비슷한데 책 한 권을 읽는다라고 응답한 성인의 비율이 50%를 넘어가지 않아요. 47.3%. 그렇구나. 어른이 책을 안 읽는데 우리 현진님처럼 네. 영상 보고 있는데 아이가 책을 읽을까요? 자꾸 스마트폰 보면 스마트폰 좀비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좀비 짓을 하고. 그렇죠. 테크놀로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을 물리적 공간에서 같이 만나서 소통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빼앗고 그런 영상이나 그런 SNS 활동에 계속해서 묶어두는 그런 기능들을 해요.